현안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 북한 뉴스가 또 많아졌습니다. 때 아닌 북풍이 지금 불고 있는데 자타공인 북한 통으로서 어떻게 이 사건들 보고 계십니까? 그건 지금 현재 국정원과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 짚은 것 같아요. 서해 공무원 비격 사건. 이대준 네. 사건 목포뿐 아니에요? 네. 물론 유족으로서는 여러 가지 불만이 있고 명예회복을 하려고 하지만은 해경이 당시 조류 분석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국방부에서 얘기하듯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존중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저는 잘못이다. 그리고 지금 어부 네. 탈북어민 북송 사건. 문제는 네. 그 두 사람이 네. 16명의 북한 선원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해서 물에 빠쳐버렸어요. 예. 네. 그리고 우리 법상 그러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지 않는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많이 그러한 사람들을 다시 북송시켜버린 게 많아요. 네. 그러고 당시 더 재밌는 것은 국민의힘 정보위원장 이해운 의원이나 대표 김무성 의원, 네. 한기호 장군 출신 의원 이런 분들도 어떻게 그런 끔찍한 흉악범들을 우리나라에서 귀순을 받느냐 잘 돌려보냈다 네. 그렇게 했어요. 물론 그 중에는 반대한 사람도 있었대요. 그렇지만 이것을 정책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왜 이 문제를 지금 들고 일어나는지 그때는 옳고 지금은 다른 지금은 틀리는지 음. 대통령이 바뀌면 해경은 또 바뀌는지 네. 통일부는 또 바뀌는지 네. 저는 그것이 알고 싶어요. 네. 그래서 뭐 고발됐다고 하니까 지금 조사받고 예. 만약에 기소되면은 재판으로 밝혀질 거다. 그래서 저는 크게 신경 안 쓰는데 또 주위에서는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세웠다가 잡혀가면 어쩔래. 지난번에 한번 감옥 갔다 왔는데 또 가냐. 하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정의롭지 못한 것은 싸워야죠. 벽을 보고라도 욕이라도 하라고 했는데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말씀할 것은 하겠다. 네. 네. 그런 생각 같습니다. 대북 전문가로서 지금 현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조언, 평가를 좀 해주시면요. 대북 정책은 틀려먹었어요. 틀려 먹었다. 예, 그렇죠. 윤석열 정부가 인사나 여러 가지 면이 실패한 이명박 시즌2라고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비핵 개방 3천이에요. 북한이 비핵화하면은 국민 소득을 연 3,000불로 만들어주겠다. 네. 그것도 기분 나쁜 일이지만은 비핵화를 하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북한이 비핵화하면은 담대한 계획을 세워서 북한을 지원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 협력해서 비핵화가 되도록 해야지. 하면 해주겠다? 북한 안 먹혀요. 그래서 저는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 만약 이재명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은 네. 이러한 대북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확실한 정책을 예. 세워야만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진보 세력이 단결할 수 있다. 그걸 좀 가르쳐주고 싶어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더 그래야 북한 정책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민주당의 예. 정체성은 햇볕 정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혹시 다음 총선에 출마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없습니다. 네, 현재는 뭐, 없으시고. 예, 예. 지금 언제든 목포에서도 음. 뭐 제가 목포를 자주 안 오면은 이유가 네. 제가 자꾸 오면은 현역 의원 김원희 의원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안 옵니다. 그건 피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네. 그리고 약 한 달 전에 해남 완도 진도를 우리 서울 친구하고 놀러 갔어요. 네. 그랬더니 해남 진도 완도에서는 내가 목포에서 안 나오고 차기 선거에 해남 진도 완도 내 고향에서 나온다. 예. 그런가 하면은 또 목포에서는 자기의 박지원이 나온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제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국회의원 나온다 하는데 네. 사실 제가 다리 안 다쳤으면은 구례, 광양, 여수, 순천을 놀러 가려고 했는데 또 거기 갔으면 그쪽에서 나온다고 할 건데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네. 정치 일선에 나가야겠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뭐 민주당도 있지만 이번에 국민의힘이 조금 호남에서 다른 좀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 대선 선거 과정에서부터 약간 공을 쏟는 모습을 굉장히 보여왔는데 네. 이 전남지사 후보도 18% 이상의 득표율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 이 서진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시는 거예요. 아, 김대중 대통령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김중권 경북 울진 출신을 비서실장으로 해서 동진 정책을 썼습니다. 예. 그렇지만 득표는 얼마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어떤 지역에 함몰돼 가지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계속 그러한 정책을 쓰는 것은 아주 잘된 일이다. 근데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예. 예산에 대해서는 호남에 폭탄을 내려줬습니다. 네. 진짜 많이 해준 거예요. 내년에 부산 왕복 열차가 개통되면은 2시간 반이면은 부산 분들이 목포로 놀러를 많이 오겠어요? 목포 분들이 부산 놀러를 많이 가겠어요? 어떻게든 막내가 있겠죠. 좋아지죠. 네, 서로 많이 KTX? 좋았죠. 네. 서해안 고속도로, 이 남해안 관광벨트 도로, 예. 무안공항 6조 5천억이에요. 이런 예산을 폭탄 때려줬는데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실력 위주로 한다고 청와대 수석도 장관도 광주 전남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또 예산도 줄인다는 거예요. 네. 또 되게 보면은 SOC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다. 이것은 호남 예산을 줄인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SOC가 다 됐어요. 네. 항만, 철도 다 됐어요. 네. 그런데 아직도 우리 호남은 SOC가 필요한 거예요. 목포도 그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과연 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이번에도 보면은 광주 전남 의원들도 우리 전남 의원들도 다 농해수 위원으로 다 갔더라고요. 예. 그러면 안 돼요. 다 역할 분담을 해서 다 함께 팀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다.